2017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5대 무역국에는 단연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위 일본, 3위 미국을 합친 무역량보다 중국과 함께한 무역량이 더욱 많았죠. 2015년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사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함께 예비 창립 회원국에 가입하는 등 중국과 호주의 사이는 굉장히 좋았죠. 중국이 미국과 몇 년째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직간접적인 위치에 있던 호주는 매번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중국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경제적 협력을 뛰어넘어 정치적인 입장도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던 두 나라가 요즘은 언제 그래나는 듯이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죠. 호주는 2020년 중국의 주장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유엔에 보내 호주의 입장을 바꿨어요. 최근에는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군함이 호주 북부 영해를 비행하던 공군기에 레이저빔을 발사해 뉴스에 보도가 됐죠.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눈을 멀게 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만드는 간접적인 행위라는데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호주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호주 국방부는 비전문적이고 불완전한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호주 언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죠.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호주와 중국의 싸움. 대체 언제부터 이 두 나라는 엇갈린 길을 가게 된 걸까요? 호주에서 발표한 호주 내 자원 매장량 발표에는 금을 시작으로 철광석, 납, 니켈 등 나오는 종류는 수십 가지, 양도 어마어마하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에 쓰이는 히토류도 생산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원을 가진 나라인데요. 그리고 이런 자원 보호 호주의 최대 고객은 얼마 전까지 중국이었죠. 2019년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의 석탄 수입 2위 국가였고 본격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던 2020년에는 오히려 더 느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2021년이 되자 영으로 아예 수입이 사라집니다. 호주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석탄을 아예 막아버린 것인데요. 이런 사진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중국의 전력난은 생각보다 현재 심각하고 대도시보단 주로 중소도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중국은 전력의 70%가 넘는 양을 화력, 즉 석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에너지 생산 다각화와 물려 호주의 석탄 수입이 악화되면서 최근 들어 수급 부족으로 전력난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지방부처 관계자들에게 문책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지방 중소도시들은 되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정전을 자주 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티격태격해도 호주와 중국의 사이는 지금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호주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었죠. 호주가 수출하는 총 수출량의 30% 이상을 중국이 사갈 정도로 호주 자원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었어요. 호주 내 중국인 유학생 비율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영어로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미국과 영국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두 나라가 예전엔 좋았던 만큼 중국의 유학생들이 호주를 많이 선택하게 됐죠. 여기에 호주 대학들도 돈 되는 고객인 중국 유학생 유치에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 약 11만 건에 달했던 중국 유학생 비율이 2019년 2배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죠. 거부하기엔 너무나 큰 돈을 주는 중국에 호주는 두 팔 벌려 환영했고 호주 내 중국 영향력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중국과 호주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는 약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시작은 2017년 호주가 특정 나라로부터 자금이 호주 정치의 기부 형태로 흘러와 국내 정치를 흐리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문제가 된 특정 나라로 중국이 지목된 것인데요. 이게 호주 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당시 호주 총리인 말콤 텀블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중국이 호주 정책에 뻗치고 있는 영향력이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였죠. 호주 정부기관 AISO도 중국에게 더 이상 정치 자금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죠. 최근 치러진 호주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을 띠는 노동당에 중국의 자금이 대규모 흘러들어갔다는 정보가 호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직설적으로 노동당과 중국을 비판했죠. 그럼에 중국은 호주 선거 개입설까지 나올 정도로 호주를 안으려 하는 걸까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중국은 호주가 필요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1대1로 하나의 띠로 중국을 세계교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인데 중국이 2049년까지 미국을 누르고 군사, 경제, 정치 모든 국력을 세계 1위로 올리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1대1로 사업에 호주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게 시작이었죠. 호주 기업과 정부에 중국이 소위 쩐주가 되면서 중국 내 각종 투자 사업에 중국의 자금이 흘러가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온 수많은 중국 자금이 호주의 광물 자원 산업뿐만 아니라 기초 산업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철도, 항만, 토지, 에너지 사업 등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면 방방곡곡에 중국의 자금 전반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남중국해 문제와 얽힌 호주를 친중의 나라로 만들어야 했던 중국 입장에선 호주 정치인들에게 각종 기부와 로비의 손길이 닿기 시작해 당시 호주 노동당 상원 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중국의 로비를 받고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에게 유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점차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라오스, 키르기스탄 등 주변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호주 역시 위기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중국의 노골적인 모습에 호주는 중국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호주는 중국 기업 화웨이를 호주 5G 사업에서 전면 배제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안보 보안을 우려했다고 밝혔는데요. 민간 기업을 표명하고 있지만 화웨이 내 임원들 다수가 공산당 간부인정과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자국 내 기업들에게 정보 활동을 강요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지만 호주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이에 중국은 무역 보복을 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화웨이는 기존 호주 내 기업과 정치인, 스포츠에 후원하던 기부를 끊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도 각종 기부와 후원을 끊었죠. 그러나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기부와 지원을 끊는 게 다였습니다. 기초자원 수급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수입 대부분이 기초 광물이었던 거죠. 2020년 호주의 중국 교역 규모에 따르면 오히려 대중국 수출액은 크게 늘어 2014년과 비교하면 호주의 중국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수출은 크게 늘었죠. 이제 큰 게 옵니다. 2020년 호주는 현재 팬데믹 사태의 근원지를 찾겠다고 발표합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호주가 그 선봉에 선 것인데요. 이에 즉각 중국은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보복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호주는 중국이 기초자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한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며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호주에서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는 극에 치솟기 시작했는데 최근 조사된 보고서에는 호주 국민의 80%가 중국과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호주 전반에 걸쳐 반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이후로 호주는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폐기해 홍콩의 민주화를 응원했고 호주 내 머물고 있는 홍콩 시위대 관련 학생과 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죠. 현재 들어와서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 국가의 각종 군사 협력체에 하나둘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호주가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가운데 모든 면에서 호주가 우세하자 이를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허용한 것인데요. 핵 관련 시설이 없는 국가에 핵 잠수함이 건조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은 호주와 관계를 끌어올리고 있죠. 호주를 친중의 나라, 더 나아가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하던 중국의 욕심이 되려 중국과 호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최근 호주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 국가들이 중국이 펼치고 있는 각종 경제, 문화,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국가들은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만 중국은 친밀한 관계를 넘어 종속적인 관계를 요구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자 빠르게 손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전세계 패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돈 많은 고객일 뿐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많은 국가들은 깨닫고 있죠.